무려 20년 만에 현대차에서 소형급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경차를 출시한다고요? 맞습니다. 20년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아토스였죠. 이 친구가 1997년도에 출시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24년 만에 현대차에서 초소형급 차량이 출시가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모습은 소형 SUV를 닮은 코나나, 베뉴, 산타페의 DNA를 그대로 계승한 찢어진 눈매를 가지고 있죠. 너무 귀여워서 출시가 된다면 깜찍하고 귀여운 디자인 때문에 귀여움이 등극이 될 것 같네요. 빠르게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랜만에 현대차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의 SUV를 출시한다고 해서 그 관심이 뜨거워진 것 같네요. 지난 영상에서 AX1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귀여운 모습에 반한 것인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귀엽다는 반응과 함께 기대가 됩니다. 이런 반응이 제일 많았고요. 시트로엔 또는 큐브와 닮았다. 알토라판과 닮았어요. 허슬러와도 닮았습니다. 이렇게 초소형 차량이 나온다고 하니 너무 반가우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소형 차량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많이 알고 계신지 몰랐네요. 좀 놀랐습니다. 다양한 질문도 남겨주셨는데 전기차도 출시가 되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질문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내연기관 시대가 막을 내리고 전동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시점이라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AX1이 전기차로 출시가 되는지 문의가 많았습니다. 현대에서 이 부분을 공식 발표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전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은 현대와 기아에서 새로운 차량을 출시할 때마다 전기차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죠. AX1도 올해 하반기 정도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기차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겠죠. 다만 순수 전기차인 EGMP 플랫폼이 아닌 소형 플랫폼인 K1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었죠. 순수 전기차라기보다는 전기차로 제작이 된다면 기존 코나나, 니로와 같은 비슷한 구조로 제작될 것 같아요. AX1이 전기차로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더 자료를 제시합니다. 현대차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A 세그먼트 CUV 차량이 출시될 것을 암시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기간이 절묘하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BEV? 이 부분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EV는 전기차의 약자인 것은 이제 거의 아실 것 같은데 앞에 B가 붙었습니다. 이 B는 배터리의 약자입니다. 즉 EV나 EBV나 동일한 말이죠. A 세그먼트의 전기차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인데 기간이 2020년부터 2022년이라 해서 올해 하반기에 발표를 하고 출시가 된다면 22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AX1이 전기차로 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감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전기차로 출시될 수 있는 근거를 알려드렸습니다. 가장 정확한 건 제조사의 발표 내용이니 이 부분은 가볍게만 참고하세요. 아참, 최근 채널에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되는지 문의를 제법 주시고 있는데요. 카니발이 최초로 공개가 되었을 때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온다고 알려드렸었죠. 그때 감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요. 벌써 1년 전에 썸네일들인데 차량이 처음 출시가 되면 내부 정비사를 교육하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그 교육 영상에서 추후에 하이브리드도 출시가 된다는 점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최신 차량에서 친환경 차량이 출시가 된다는 점은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적중률 높은 가차님의 최신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첫 느낌은 다부지고 작지만 위풍당당한 모습인데요. 일반적으로 소형급 차량이라고 하면 뭔가 부족하고 디자인도 별로일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시각이 여전히 많죠. 그래서 판매량이 낮은 것인데 하지만 이런 시각을 바꿔준 차량이 저는 소형 SUV 셀토스라고 생각합니다. B 세그먼트에서 셀토스가 이런 기준을 바꾸어 주었다면 더 작은 A 세그먼트에서는 어쩌면 AX1이 이런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산뜻한 옐로우 색상은 이제 막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출근해야 하는 젊은 패밀리에게 제법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상입니다. 병아리처럼 언제 보더라도 귀엽고 따뜻하면서 개성미가 넘치는 그런 색상이죠. 시원한 느낌의 블루 계열 색상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못 보던 디자인이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보이네요.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작은 원형이 있는데 위장막 차량에선 볼 수 없었습니다. 두텀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다 보니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만 파악할 수 있었죠.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사진을 보면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에 두 개의 원형 디자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 부분이 일반형과 고급형의 차이인지 아니면 인도 전략형 차량과 국내 차량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귀여운 디자인이 여기에 숨어져 있었네요. 출시일이 가까워질수록 위장막 부분이 얇아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자인은 계속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예상도를 공개하시는 가차님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채널인데 가차님 채널도 자주 이용해 주세요. 작고 깜찍한 모습에 이 차량의 사이즈에 대한 문의도 제법 많습니다. 얼마나 작은 사이즈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최근에 출시된 베뉴와 같은 차량은 소형 SUV인데 차량을 분류하는 기준인 세그먼트로는 B세그먼트의 차량입니다. B세그먼트는 경차로 분류가 되지 않고요. 소형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AX1은 B세그먼트보다도 더 작은 A세그먼트의 차량입니다. 그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A세그먼트의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 이것을 알면 되겠죠? 가장 유명한 차량이 바로 모닝입니다. 작지만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작은 건이죠. 레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출시가 되고 있는 차량이 쉐보레 스파크죠.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브랜드는 달라도 차량의 전장은 모두 동일합니다. 정말일까요?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모닝의 전장은 정확히 3595mm죠. 역시 브랜드는 다르지만 쉐보레 스파크도 3595mm입니다. 정말 동일하죠. 엄청나게 많은 짐을 수납할 수 있는 레이의 전장도 3595mm입니다. 어라? 완전히 동일하네. 세대 차량이 모두 비슷한 것이 아닌 100% 동일한 전장을 제공합니다. 국내 기준으로 경차는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3.6, 1.6, 2m 이하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3600mm 아래인 3595mm가 된 것이죠. 따라서 현재 기준이라면 AX1도 3600mm가 넘지 않아야 국내에서는 경차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포착된 테스트 차량을 보면 아마도 3600부터 3800 정도가 된다는 예상이 가장 높은데요. 자동차에서 전면 범퍼 부분 그리고 후면 범퍼 부분은 길이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국가 또는 지역마다 다른 기준의 범퍼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전략형으로 출시된 베뉴도 인도형과 국내형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죠. 따라서 사이즈 부분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제조사가 경차에 맞게 알아서 잘 맞추겠죠. 경차 규격이 개정될 수 있다는 말도 좀 들리고 있는데요. 3600mm라는 규격 때문에 그동안 폭스바겐 업이나 벤츠의 스마트 같은 차량이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죠. 과연 20년 만에 현대차에서 경차를 출시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파악해보고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끝!